예비 고2, 예비 고3 학부모님들만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비 고3 학생들도 꽤 보이네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얘들아.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이 교육특구에서 이 나이까지, 그러니까 이제 고3 될 때까지 잘 지금까지 버티는 것만으로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여기까지 이제 내신 챙기랴, 수능 챙기랴, 서포트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근데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제 준비 운동을 너무 잘한 거고요. 본 게임 남았어요. 이것만 잘하면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정말 그런 선배들처럼 막 웃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어쩌면은 내가 최저 등급 다 맞춘 데다가 수능을 너무 잘 봐가지고 눈수를 보러 가지 말아야 되나? 정시를 내가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에 가장 좋은 과목 중에 하나 바로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3 수학은요, 그동안 어떤 면에서는 내신 수학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이게 뭔지를 잘 알고 접근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실제 시험에서는 수능 수학 내신보다 훨씬 잘 받았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신 필요한 것들, 중요한 내용들 전부 다 내가 최저 등급까지 다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럼 제 소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학고 서울대 나왔고요. 대치명인 대표 강사입니다. 그리고 대성마이맥에서 강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념, 그리고 모의고사, 이 두 개로 좀 정평이 나 있어요. 이 두 개가 맨 뒤니까 좀 안 어울려 보이시죠? 근데 이게 처음과 끝이 같은 거죠. 개념을 어떻게 공부했고 무엇을 중심으로 시험을 낼 거냐 라는 게 결국 모의고사에 나오는 게 그게 공정한 시험인 거잖아요. 그리고요, 등급으로 봤을 때는 2, 3등급권 학생들이 1등급에 안착하도록 하는데 가장 스페셜리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수능 수학 간단하게만 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날 오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등급 컷이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기준으로 다시 찾아왔는데 매년 거의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 조금 변동될 가능성이 있지만 보시면 약 3문제 정도 틀리면 원점수 상태로 1등급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오답률 보시면요. 21번, 30번, 22번. 수원, 수투, 선택과목. 각각 한 문제씩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그 3문제까지를 다 틀렸다고 하더라도 1등급 컷이 만들어지고 있음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나 걔네들이 틀릴래 이렇게 했을 때 이 점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걔네들을 맞출래 라고 했을 때 이 점수가 나오는 거긴 해요. 근데 어찌되었던 매년 정말 비슷한 등급 컷으로 칼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변별력이 만들어지는 과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1번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고 오답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수능 수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할 것이냐. 이게 수학이 그렇잖아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에서 사교육비 넘버원 수학 과목이잖아요. 압도적이다. 학원도 많이 다니고 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게 쉽게 점수가 안 올라요. 근데 수능 수학을 잘 올리는 방법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지금 드리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 이 수능 수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만으로 이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아이가 수학 공부하고 있다. 이 이미지가 어때요? 뭘 풀고 있죠, 계속.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나 수학 공부해야 돼. 그럼 뭘 풀어야 될 것 같은 생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권을 풀었어. 그럼 내가 비로소 요만큼 공부한 것 같은 생각. 자, 이게 전혀 무용한 건 아닌데요. 이 방법만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현 수능의 트렌드에 잘 맞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요, 문제의 풀이법을 좀 암기하게 되고요. 풀이법 재생을 하는 연습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신 수학에서 이걸 빨리 풀어야 했기 때문에 이 리와인드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수능 수학의 문제 풀이 단계는 이렇게 4개쯤이 되는데 문제를 읽고 추론해서 그 다음에 풀이를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A 유형 문제가 나오면은 이 풀이법이었어. 그걸 딱 떠올려가지고 바로 풀고. B 유형 문제가 나오면은 그거는 이게 센 B 스텝 몇 번 유형이었는지까지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그 문제 풀이를 계산을 바로 해서 답을 내고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수능 수학에서 이게 잘 안 맞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수능 수학은 이 이제 집에 가셔서 이 안쪽 페이지 한번 왼쪽 페이지를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으세요. 보시면 좋은데 점점 더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를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냐면요. 이게 무슨 IQ 테스트처럼 기발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보고요. 교육과정에서 공부한 거대로 사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과정 중심의 수능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평가원에서. 여기입니다. 개념대로 읽어내고 그거대로 행동하면 그럼 그걸 수학적 사고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이 만들어져서 풀이를 내가 찾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그럼 자연스레 점수는 오르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1등급 100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많이 푸는 게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풀 것이냐가 먼저 만들어진 상태로 많이 풀어야 돼요. 저희 교실에서요, 문제를 첫 문제를 푼다고 할게요. 사실 더 많이 푼다, 훨씬 많이 푸는데 그 첫 문제를 그냥 여기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첫 문제를 풀면 다음 문제, 1001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감각적으로 풀이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 수능 시험에서는. 그럼 그 첫 문제를 풀이할 때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이런 표현이 있었으니까 이 개념을 읽어내서 그래서 이 추론 과정을 개념대로 따라간 거야. 뭔가 뭐 천재적인 그게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가 이렇게 찾아지는구나. 를 해서 어떻게 풀 것인 거냐를 먼저 정한 다음 그리고 많이 풀게 되면 첫 문제를 똑같이 풀었을 때 효과가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 실제로 안정적으로 점수를 크게 올릴 수 있다. 1등급 100점 진짜 이렇게 하면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끔 어머님들께서 혹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꼭 하지 않아도 그냥 많이 풀어도 어떤 사람은 1등급 만점 맞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가능성의 영역이에요. 굉장히 재능과 운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그냥 첫 문제를 풀어도 이 앞부분이 자동적으로 개선이 돼요. 자동적으로 개념을 모두 깨우쳐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1년 만에 다 될 것이다. 1년 만에 그 가능성이 모두 발현될 것이다. 그 가능성에 기대기보다는 보다 안전한 방법대로 최근 수능 시험이 엄청 정말 발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노력만 하면은 재능, 운 이런 것과 무관하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원장님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좀 볼게요. 자, 이게 이번 수능 시험, 일주일 전에 있었던 수능 시험에 있었던 21번 최고 오답률 문제인데 6월 모평에 있었던 거랑 진짜 똑같아요.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제가 물론 적중시킨 문제도 있지만 올해 6월 모평에 있었던 문제, 6월 모의고사에 있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주어져 있는데 fx 두 개로 돼 있어요.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가 있는데 fx 두 개로 돼 있어요. 복사 붙여넣기죠.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리고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우극한 값이 존재한대요. 둘 다 우극한인 것까지 똑같습니다. a 플러스 a 플러스. 그 다음 이게 그 값이 0 이하래요.
그리고 이거는 그 값이 음수래요. 고의적으로 너무 비슷하게 했죠. 일부러 정말 이렇게 일부러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맞아야 되죠. 아이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 6월 모평에 나왔던 그거랑 똑같은 유형이다. 이때의 풀이법을 복사 붙여놓기 재생했겠죠. 그래서 오답률이 1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 생각하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돼. 아이들이 나 이거 6월 모평에 나왔던 이 유형을 난 20개밖에 연습을 안 했는데 그럼 100개 연습했어야 되나 보다. 그러면은 정말 이상한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콘텐츠 중심으로 막 100,000개를 풀고 그 다음에는 5,000개를 풀고 그 다음은 10,000개를 풀고 그 다음 20,000개를 풀어서 어떻게든 그렇게 내가 지금껏 했던 모든 것들 이상으로 올해 더 공부하면 내년엔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던, 정말 주구장창 죽어라 공부를 문제풀이 양으로 하던 그 대치동의 재수생들 중 이번 수능 시험에서 점수가 확 떨어진 친구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보고 해야 돼요. 방향을 보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이제 보입니다. 우리 친구 요거 뭐처럼 생겼어? 그치, 미분계수지.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얘는 뭐야? 얘 미분계수야? 아니야. 얘는 무미분계수 꼴이랑 비슷하지만 아니지. 그치. 이거 아니지. 이 친구는 맞았어요. 이 친구는 6월 모평에 오히려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 유형 풀이를 재생하려고 무리하게 한 그 시험장에 있었던 대부분의 학생들보다 나은 거예요. 개념을 지금처럼 제대로 독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를 보고 왔어. 이 문제는 2단원 문제 겁니다. 미분계수.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이 문제는 1단원 문제인 거예요. 연속함수의 성질과 극한에 대한 성질, 이 두 개를 가지고 후보 지점을 찾는 것 밖에 이 우극한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미분계수라는 녀석이고, 얘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이라는 1단원 그리고 2단원의 문제라서, 중간에 하나 더 물어보고 싶다. 우미분계수가 다 0 이하면 함수의 그래프에서 어떤 느낌이야? 그치, 이렇게 감소하는 느낌이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한 번에 그려줘요. 다른 친구들도 지금 여기 와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 개념을 알고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단원에 있는 내용이고, 얘는 첫 단원에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1차 함수예요. 방금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막 여기다가 여러 개를 그리잖아요. 그럼 훨씬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학생이든 아니면 주변에 이제 뭐 21번 문제가 예전에 있었던 거랑 거의 똑같은 유형이었는데 시험날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서 안타깝게 등급 컷을 못 맞추고 재수를 한다,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다시 공부한다면 이건 1단원, 이건 2단원, 수투는 3단원이 있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가닥은 당연히 다르죠. 이렇게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한 게 수능날 주어진다고, 우리 평가원 시험에. 그리고 그게 거의 최고 난도로 자꾸 만들어진다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내년도에 그걸 위해서 거의 비슷한데 한자 달라지는 게 수능 수학이잖아요. 개념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게 수능 수학이잖아요. 그 승부처는 어디에 있냐? 그저 많이 푸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것부터. 개념을 독해해내는 게 가장 먼저고 필수인 거예요. 얘가 모든 문제 풀 때마다 들어가면
밥 먹을 때마다 비타민 먹는 습관이 들어가면 얘는 1년간 건강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몇 문제 더 볼 건데 그냥 이 한 문제에서 끝났잖아요. 지금 90% 틀린 친구를 틀린 문제를 지금 고3 학생 때 지금 말 더듬고 있어요. 와, 이 교실에서 올 한 해 기적이 다시 쓰여질 것 같아요. 다 맞고 처음으로 1등급 맞고 처음으로 90점 맞고 저희 교실에 많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 등급 컷이 평시랑 비슷하잖아요. 처음으로 그렇게 올라간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누군가에게는 이 시험지가 어려웠던 겁니다. 누가? 그저 유형별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좀 무책임한 사람들은요, 이 유형 내가 다 준비시켜줬잖아 라고 말해버릴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건 내가 다 준비시켜줬잖아. 근데 이거 틀리면 안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다. 이 문제풀이를 찾아내고 말고에 대한 건 여기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많이만 빨리만 풀이법을 반복해서 재생하는 방향으로만 공부했을 시에는 대비할 수 없다. 자, 중간 기말고사를 위해서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근데 이제 수능을 잘 보면 대학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실의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9평이고요. 9평에서 오답률 1위짜리 문제입니다. 이 어머님들도 이번에는 같이 해보실게요. 학생이 하니까 너무 쉽게 해버려. 어머님들이 보셔도 이게 3차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양쪽으로 부등호가 있고요. 그리고 뭐 프라임 묶고 있어요. 3차 함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부등호가 있고요. 프라임 묶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5학년도 9평 21번, 이게 올해 21번이에요. 이것도 고익성이 보이시죠? 9평 21번, 다음에 9평 21번. 똑같이 보여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이거의 풀이법을 재생했겠죠. 그래서 오답률이 1이겠죠. 이젠 안 이상하시죠? 이젠 안 이상하시죠? 지금 어머님들 찾으셨어요. 틀린 그림 찾기. 위에는 정수고요. 실수입니다. 우리가 수투에서 주로 배우는 건 함수의 극한이잖아요. 실수에서 뭐 1에 가까워지고 0에 가까워지고 극한 미분은 여기서 쓸 수 있겠네요. 이건 정수니까 수열적인 사고라서 그런 거 못하겠네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대입해 가면서 극한 미분 사용을 못하니까 식중심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 밑에 건 극한 미분 이용해가지고 뭐 샌드위치 정리라든지 그 미분에 의해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든지 등등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6월 모평 28번 문제입니다. 재작년, 올해 또 다르지가 않아요.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이 함수 fx에 대해서 얘도 뭘 곱한 거 물으라고 했어요. 묻는 것까지도 일부러 흉내내는 거예요. 부처님 손바닥입니다. 너희 이거 생각하고 있지? 아니지롱? 막 이거예요. 거의. 그 다음 보면 fx가 합성돼 있고요. fx가 합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막 n축 어쩌고 해가지고 함수에 그래프 그리고 난리가 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는 이것도 보이시죠? 연속인 함수예요. 이계도함수를 한다는 함수예요. 이계도함수를 가지면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얘가 동물이라고 한다면 얘는 사람인 거죠. 사람이면 포유류이고 포유류면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연속 관련된 거는 두 문제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둘 다 쓸 수 있죠. 둘 다 동물이니까. 근데 이계도함수, 미분가능 이런 거 관계된 건 이 밑에 거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미분을 할 수 없고 밑에 건 미분을 해도 됐던 거예요. 이런 한 등식 문제는 미분하는 거다? 아닐 수 있다. 잘 읽어라.
그럼 이게 2년 후에 또 있어가지고 얘 풀이법을 복사 붙여넣기 하려고 이게 사이값의 정리만 썼으니까 얘는 사이값의 정리만 써야지 하면 안 풀리죠. 더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으면 1년간의 방향성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객관식 오답률이 1위예요. 아까 애들에 비해서 91%는 좀 덜 감동스러우실지 모르시겠지만 객관식 90% 틀리는 거는 기적이죠, 기적. 저만큼 틀리려면 선치가 몇 개 있어야 되냐? 확률과 통계 친구 없니? 선치가 11개 있어야 됩니다. 1, 2, 3, 4, 5번밖에 없죠. 그 답을 다 피해가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학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념 독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대부분.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여기가 아이들이 잘 연습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신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3에도 내신을 잘 챙겨야 하는 학생들은 시험 직전에는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유도합니다. 근데 수능 공부는요, 그리고 고3에서는 내신 잘 받기 위해서는 내신을 위해서도 고3에서는 누적이 되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앞에 있는 게. 그래서 평시에는 이렇게 공부해줘야 내신도 더 쉽게 나와요. 실제로 겨울방학에 저랑 이렇게 공부한 친구가 1, 2학년 때는 거의 내신 나머지는 너무 좋은데 수학만 50점이었던 친구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전 진짜 수학만 하면 전교 1등인데 이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겨울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수학을 못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읽어내. 난 새로운 문제 나도 풀 수 있네. 근데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왔어요. 선생님 중간고사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까요? 양이 많잖아. 그러니까 좀 옛날처럼 이제 막 하면서 양적으로 해도 되고 해설지 보면서 해도 되고 맘대로 해. 그랬더니 이게 해설지를 봐도 무슨 말인지 다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상한 얘기를 몇 개 했어요. 중간고사 전교 1등 해버렸습니다. 수학. 알고 외우면 다른 거예요. 뭐가 좀 다르게 나와도 그걸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꾸 아이들이 여기에 있으면 일로 데려다 놓는 게 제 역할입니다. 이게 수능 수학의 승부처. 하나로 사고하는 부분인데 개념 독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아까 읽어낸 것처럼 개념을 읽어내고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문제에 적용시켜야 답에 가까이 가는 거고요. 이렇게 생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걸 것 같은데 그건 운 또는 재능의 영역인데 그 부분이 오히려 그렇게 돌파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런 친구들이 수능 수학에 대해서 시간 모자란다,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 한 문제에 30분 투자해야 된다,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저희는 운으로 그리고 재능으로 그걸 돌파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네가 재능이 좋아도 아무리 네가 운이 좋아도 개념을 읽어서 제대로 그 부분을 열쇠로 열어나갈 거다. 이게 저희 수업의 방향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중간 기말고사를 위해 많이들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신경을 쓰겠다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이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문제가 어떤 개념에서 왔는가 여기서부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각각의 유형 문제들은 이미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바로 유형별 풀이법을 이렇게 바로 계산해 나갔던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수능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 문제의 개념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풀이법은 도출이 되는 거다. 어떤 경우에는 그 풀이법을 알고 있는 것부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는 그 각각의 유형별 문제들에 대해 이미 알아도 뭘 읽어서 어떻게 온 건지를 한 번씩 더 들여봐 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하면 나는 수능시험에서는 경쟁력이 많이 올라가는 거야. 자, 그래서 기능적인 풀이 계산은 저보다 더 잘합니다, 아이들. 그래서 여기 그냥 여기만 풀이하는 게 아니라 1년간의 방향성,
왜 이 풀이인지 도출을 해 나가는 과정을 관심 두고 푼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두 번 정도의 위기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수업을 처음 듣다 보면은 아이들이 지금까지의 관성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듣는 아이들이 처음에 수업을 할 때 지금 어머님들도 다 펜을 갖고 계시잖아요. 와, 감동. 근데 아이들이 첫 시간에 제가 수업을 딱 하면요, 문제를 이렇게 읽어요. 와, 그래서 얘는 무슨 개수지? 그래서 얘가 존재한다는 뜻은 뭐야? 그럼 이렇게 되지. 그래서 다 독해를 하고, 그래서 그 개념을 적용을 하고, 추론이 어떤 소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그 소결론을 딱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fx는 이렇게, 그래서 걔를 잡아요. 그럼 이 중요한 거를 딱 하는 사이에 아무도 필기를 안 하는 거예요. 첫 시간에 주로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역시 유튜브 세대라서 뭘 찾아봐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필기는 습관이 없구나. 차차 조금씩 내가 필기를 가르쳐야겠다. 그러면서 안 건드려요. 첫날부터 꼰대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 식이 이거나 이게 되는 거고 계산을 해보면 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같이 다 같이 펜을 끄네요. 왜냐? 거기를 해야 내신 시험을 맞아봤으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답을 낼 수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죠. 아이들아, 잠깐 스탑. 왜 지금 펜을 꺼낸 거지? 솔직히 이 뒤는 나 없이도 잘 하지 않니?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나한테 배워야 되는 거는 여기까지 오는 개념 독해 과정 아니었을까? 그 문제 어느 부분을 읽어내고 어떤 개념이었고 그래야 어떤 부분은 복습을 해야 될지 어떤 걸 다음번에 신경 써야 될지 알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러네요. 그럼 이제 다음 문제부터 거기에 집중해서 필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에서 이렇게 설득이 돼서 수업을 그렇게 듣기 시작한 다음에도 과제 풀 때는 또 원상복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는 이제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과제를 해오면은 그걸 받아서 일일이 수기로 첨삭을 해줍니다. 어떤 첨삭을 하냐면요, 아이들이 그냥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만 보고 뭐 답지에 있는 것을 이렇게 쫙 적어줘, 이건 아니고요. 제가 이거를 한 10년 가까이 진행을 해왔어요. 저랑 저희 현장 팀장도 강사거든요. 영인학원 강사입니다. 근데 이 친구랑 저랑 호흡을 맞춘 것만 해도 벌써 수년째고요. 그보다도 더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피드백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10년 가까이 이걸 해왔다고요. 당연히 노하우도 물론이거니와 체계가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제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 안에서 풀었다 못 풀었다가 아니라 어떤 부분을 읽어내고 어떤 개념을 이용을 하고 말고에 대한 부분이 피드백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대로 터치를 받아서 하나하나 배운 대로 사고해 나가는, 개념을 독해내고 읽어내 나가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맨 첫 부분에서는 거기에만 신경을 씁니다. 개념 독해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수능 수학에 대한 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지난번 설명에 오셨던 분들은 이 앞에 부분 복습한 느낌이시죠? 네. 처음 이제 12월 28일 개강입니다. 27일 개강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제가 넘겨서 하려고 정말 가진 애를 썼습니다. 그 전주에 하고 싶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시작하자. 근데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건 볼 수 없죠. 예, 연도 넘어가기 전에 이제 고3 하루라도 빨리 고3이 돼야지. 그래서 12월 말에 만날 거예요. 그러면은 약 5주간 수원을 가지고 개념
개념대로 읽어내고 개념대로 접근하고 행동하고. 근데 수원이 좀 마술입니다. 각 단원별로 그게 핵심이 굉장히 본질이 굉장히 뚜렷해요. 수열 단원의 본질이 뭐니? 뭘까요? 이거 어머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수를 나열하는 거죠.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나열을 하고 규칙성을 발견해 나간다라는 문제 안에서 독해내고 이용해야 될 그런 하나의 행동 양식이 굉장히 명료합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수원의 세 단원을 움직여보면요. 그럼 4점짜리 문제, 킬러 문제, 고난도 문제 다 정말 그 안에서 내가 사고에서 풀 수가 있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변해요. 선생님, 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라이드 하시다가 어머님들께서 가끔 그런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감동받고 막 그래요. 문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애가 수학학원 라이드를 하는데 오며 가며 제잘제잘 수학 가지고 막 자신있게 떠드는 거 처음 봤다. 초등학교 때 이후 처음 봤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런 게 이만큼이나 되는구나. 내가 정말 수학으로 최저 등급 맞추는 것도 당연할 뿐만 아니라 나 요거 하나만 어떻게 잘 되면 그럼 나머지 과목들 어느 정도 챙겨주는 정시에서까지 나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겠구나.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약 7, 8주 정도 수투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최고난도 문제에서 논리력을 묻기 때문에 천천히 논리적으로 사고해 나가는 수업을 또 진행을 해요. 그럼 이때 3월학평이 있습니다. 이때 다 오릅니다. 에브리바디. 그리고 이때 내가 얼만큼 올랐냐가 차이지 다들 올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오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조금 올랐어도 다음에 이만큼 갈 수 있음을 알고 많이 올랐어도 나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하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 다음이 예상되는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겨울방학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풀이법 알고 있었던 거 재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신경도 쓰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사고하고 내가 읽어내서 찾아낸 풀이법 아니면은 그거는 내 풀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나면요 3월학평에서 충분히 내가 문제를 읽고 새로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러고 나면 중간고사도 잘 봐요. 왜냐? 조금 뭐가 바뀌어도 아니면 수능형으로 조금 더 어려운 개념, 조금 더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으로 바뀐 것들이 출제가 되어도 그걸 내가 읽고 처리할 수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하프 모의고사 파이널, 이제 많이 풀며 연습을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요,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다 피드백을 해줘요. 다 피드백을 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요,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때부터는 하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공통과목, 선택과목 두 개 모두에 대해서 과제 그리고 피드백이 관리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6월 목표뿐만 아니라 얘네 선택 과목에 대한 과제 및 피드백이 3월, 6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의 그 진도들 있잖아요. 그거 딱 맞춰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겨울방학 동안 선택 과목 관리는
저희가 각자 개인별로 어떤 친구는 선택 과목 예전에 한번 보긴 했는데 미적분 공식밖에 기억이 안 나. 어떤 친구는 확통을 지금 해야 되고 선택을 했는데 확통 제대로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 개념 강의부터 하는 친구도 있고요. 수준별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그리고 저희 현장팀장과 소통하고 질문하고 상담하고 그걸 매번 하면서 하기 때문에 완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원래 인간은요, 그냥 이거를 옆에서 봐주는 사람이 없고 그 안에서 떠드는 사람이 나랑 유대감이 없으면 그 안에서 떠드는 사람이 나거든 얘들아. 그거는 끝까지 듣자 이렇게 하면은 해요. 근데 아니면 이게 왜 패스를 왜 하는지 저는 그 패스 첫 세대에 그 비하인드를 압니다. 그 패스를 하잖아요. 무한 패스를. 그럼 완강하는 게 몇 개일 것 같으세요? 평균? 그 패스를 수십만 원 내고 산다 2개예요. 2개 맞아요. 와, 그렇게 맞추시. 와, 대단하십니다. 그게 2개예요. 평균. 어떤 친구들은 5개, 10개 완강하잖아요. 대부분의 애들은 1~2개 완강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너 지금 그 상태야? 그러면은 개념 강의랑 이 기출 강의 2개를 겨울 동안 끝내자. 진도는 이러해. 이번 주에 왜 안 들었어? 저희한테 다 로그가 남거든요. 이번 주에 선생님 수원 수투 지금 과제 복습 열심히 하느라고. 그래 열심히 할 건 인정. 알았어. 그럼 좀 다음 주에는 통도 열심히 하자. 다음 주엔 미적분도 열심히 하자. 이 친구는 좀 자신이 있어요. 그럼 넌 실전 개념부터 해가지고 미적분 엔젤을 막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하자. 자, 이렇게 여기는 수준별 선택 과목 한 바퀴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엔젤게임 하프 모의고사로 바뀌는 순간 얘네가 다시 한 바퀴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6월 모평 범위, 중간고사 범위, 기말고사 범위, 선택 과목도 다 따라가기 때문에 내신도 어느 정도 다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왜 어머님들은 내신 챙겨야 되는 애들이 고3 더 힘드실 것 같죠? 애매한 애들이 제일 힘들어요. 이게 그냥 중위권인 거, 내신이. 그러면은 교과로도 학종으로도 임서울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이 내신을 계속 챙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가긴 들어간다는데 이거 열심히 한다고 내가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아이들 머릿속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버려요? 버리면 시험 그게 또 학교 갔을 때 중간 기말고사 기간에 약간 좀 그래요. 나만 아무것도 못한 게 여기 왜 떨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그 시기에 중간 기말고사 시기에 이거 못 볼 필요는 없잖아요. 잘 보면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중간 기말고사 때 내가 내신이 이걸로는 교과는 못 가는데 라는 그런 약간 회생불가인 상태이더라도 애들 할 때 같이 하는 거야. 그럼 오래 달리기 뛸 때도 혼자 뛰면 힘들고요. 애들 다 같이 뛸 때 같이 뛰면 쉽잖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에 대해서 그렇게 같은 진도를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그럼 좀 주변 동력을 이용해서 함께 뛸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6평 끝나면 이제 기말고사거든요. 이때도 한 1~2주 정도 과제, 공통과목 선택 다 해가지고 마치고 나면 전범위가 완성이 돼요. 딱 이때. 그리고 기말고사 휴강. 매달 이렇게 매달 이벤트가 있습니다. 눈 감았다 뜨면 그냥 나 이제 어느새 9평 수능이에요. 그래서 각 달마다 제가 요 달에는 우리는 수능 수학의 언어를 이해하는 거다. 우리는 이때는 습관을 모두 바꾸는 거다. 적어도 수능에서는 이렇게 하는 연습을 진행을 하는 거다. 다른 거 신경도 쓰지 마라.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 많이 푸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이거는 저희 현장팀장이랑 제가 개별 상담을 튼튼히 하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드백 이런 것들이 그게 품이 많이 드는 건 둘째 치고요. 다른 어디에서도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정성적인 거잖아요. 정량적인 게 아니고. 이게 PT를 받으러 갔는데 정량적으로 뭐 회원님 지금 10개 하는 걸로 그러는데 또 못 쓰신 것 같으니까 100개 하시죠. 이러면 PT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똑같이 10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팔꿈치를 좀 안으로 집어넣고 다시 해보세요. 다르죠? 그거예요. 이게 정성적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들었더니 선택 과목도 아니면 공통 과목도 그걸 그렇게 따라 해보았더니 달라지더라. 새로운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게 되더라. 이래야 선순환이 금방 일어나는 겁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이 사실 아이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과목이잖아요. 이게 자신감 잃어버리도록 하기도 굉장히 쉬운 과목이잖아요. 대신 그걸 자신감을 회복하잖아요. 한쪽만 회복하면은 그러면 전이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럼 신나는 거야. 제가 워낙 오랫동안 아이들을 전 문이과생들 다 좋아하거든요. 각각 그 특징들이 있어요. 이과 애들은 다 이게 뭔가를 자기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럼 그 희열을 가지고 쭉쭉 가는 맛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느껴지면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나 잘못 왔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 친구는 최근에 미적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버거움을 겪고 있는 이과 남학생의 어깨. 보입니다. 어깨. 저 친구는 원래 별로 그 확통에 대해서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별로 재미와 흥미를 못 느끼고 있었는데 요즘에 그거를 카운팅에 대한 걸로 하나씩 세워보고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학이 되겠다라고 느끼고 있는 문과 학생의 표정 이런 것도 보여요.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여기는 파이널 현장 모의고사이고요. 눈 깜짝하면은 전체 모의고사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 하프 모의고사랑 현장 모의고사에서 제가 문제 많이 푼다 그랬잖아요. 많이 적중합니다. 여기 이제 적중 자료집 보시면은 이제 학생들은 금방 알 텐데 정말 이게 단순히 모양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적중에 대한 자부심은요, 제가 무슨 신기가 있다, 초능력이 있다가 아니고요. 저는 정말 이것만 하거든요. 제 교실에 들어온 아이들, 그리고 저를 믿고 아이를 맡겨주셨던 어머님들, 저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교실에서 공부한 아이가 수능시험날 수능시험장에 들어가서 저 때문에 손해보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날로 저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다른 취미도 하나도 없고요. 친구도 없고.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도 있을걸요? 저 국어의 이국조 뭐 이런 사람. 그런 사람도 친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기에도 교재 연구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비슷해서 그래서 둘이 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거기에 몰입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연구실에 책장 하나가 통째로 교과서예요. 그게 버전별로 다 있고 10종 교과서로 다 있고 검토본부터 다 있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막 너무 흐뭇해요. 막 뭔가 그 굿즈 모아놓은 것처럼. 근데 제가 늘 보고 있는 것, 제가 늘 연구하고 있는 거를 평가원에서도 늘 보고 늘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을 수밖에 없는 거다가 제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차영진 수학연구실이 수능 수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왜 이런 식으로 일부러 비슷하게 내놓고도 그 안에서 공정성을 완벽히 확보할 수 있는지를 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미리 예상하고 6평, 9평 뭐 이때에도 지수로그 함수에 대해서 그만큼 킬러를 다 준비하고 연습시킨데 뭐 이만한 기억도 없습니다. 제가 해냈던 것들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연간 막 억대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그만큼을 제가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면 뭐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일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제 방향성 거기에 있다는 거. 아이들이 정말 성공하고 아이들이 정말 수능 수학에서 내가 해볼만 하구나. 좀 맞지 알겠지? 하자. 원하는 거 하자. 진짜 그게 제 그냥 삶의 보람이고 낙이에요. 그걸 믿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콘텐츠 정말 빵빵하게 아쉽지 않게 1년간 챙겨드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나 많이 적중하는 것을 근데 이거를 다 오픈을 해버리면은 이제 평가원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온라인에 오픈하는 건 그렇게 일부고요. 그래서 현장이라든지 현장 모의고사, 학부 모의고사 이 전용 콘텐츠들을 통해서 주로 해나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얘는 맞았잖아요. 맞았어도 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합성함수의 대응관계를 안 썼니? 이렇게 두 번의 대응에 대한 것을 네가 매 순간 인지하면서 풀어야 실제 시험날 4점으로 어렵게 이게 출제되어도 합성함수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게 돼. 그래서 풀이법 위주가 아닌 개념대로 접근하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으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여기에다가 지금부터 질문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차영진 선생님 감담에 왔던 누구 엄마입니다. 이 뒤에 있는 플러스 채널 있잖아요. 아니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물론 이것도 거의 저랑 저희 현장팀장이 다 보는데요. 저한테 우리 아이는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제가 별의별 애들을 다 만나왔거든요. 정말 이런 면에서 너무 뛰어난데 이런 면에서는 너무 우리 그런 친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샤이해서 그래서 질문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 그런 아이들까지 그냥 이 가운데 0만 숫자입니다. 차영진 요게 인스타 마지막 피드가 한 3년 전에 올라가고요. 제가 이거를 열심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여기로 저한테 이제 컨택하시는 현장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DM 주시면은 제가 바로 또 그거는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랑 컨택하시면 된다. 그리고 성원첨삭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인간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모모 학생 이 부분을 제공하고 이 부분을 수강한 다음에 다시 공부해보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거를 AI가 답변하는 게 아니라 저랑 거의 모든 똑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혹은 제가 직접 이걸 안내해주기 때문에 그걸 들어가면서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정확히 다 설명받아가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그 현장팀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머님들도 아이들도 질문을 했을 때 차쌤이랑 A to Z 똑같이 얘기한다. 그래서 진단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동생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물론 아니죠. 네. 그래서 선택 과목 관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요. 예시를 보시면요. 이제 어떤 친구가 아직 내신이 막 1점대예요. 1.8, 1.9 막 이래가지고 이게 교과도 해볼 수 있고 학종도 괜찮고 막 그래가지고 내신을 챙기려고 하는데 근데 이 수능 시험의 밸런스는 깨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중간 기말고사에서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3주 전쯤에는 개념 중심으로 개념 독해를 해나가면서 그 각각의 유형들을 직접 진짜로 이해하는 질적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기억하면은 중간 기말고사 기간이 고3들은 굉장히 갈등인 구간이에요. 내신 공부를 해야 되나? 다 모르고 수능 공부해야 되나? 내가 뭘로 대학을 갈지 잘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다. 처음엔 이렇게 해주고 뒤로 갈수록
점차 내신만을 위한 암기, 양치기, 그리고 결국은 유형별로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건 또 필요하잖아요. 심지어 미적분이나 확통 같은 과목에서는요, 그런 계산력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미분, 적분에 대한 계산 중요하고 통계, 확률에 대한 계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후반 프로 갈수록 이렇게 늘려준다.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 외우게 되면 그저 외우는 것도 더 빨라져요. 그리고 그것의 적용력도 넓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 기말고사 휴강 기간 보통 약 4주 정도 3, 4주 정도 짧지 않은 기간을 휴강을 하고요. 그 기간에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시간 배분 이런 것들을 저희와 많이 상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평균적인 학생이에요. 그 내신 엄청 상위권은 아니라서 내신만을 가지고 인서울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러면 겨울방학에는 공통이 70%입니다. 아까 제일 어려운 문제 수원, 수투, 선택 과목 하나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걸 하나씩 다 틀리면 그럼 1등급 컷이요. 보통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 전체를 놓고 봐도 전체의 3분의 2가 얘예요. 그리고 매우 상위권이 아닌 다음에야 이 선택 과목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것을 기반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원 수투가 많이 까먹어져 있으면 제대로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이 되든 그리고 확통도 마찬가지로 수원 공부를 수열까지 잘 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확통을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빨리 쭉쭉 가요. 그래서 여기에 중심을 맞추며 선택 과목을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일주일에 복습을 어떻게 하고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시 테이블을 매주 여정표라고 해서 나눠줘요. 근데 그거는 요일은 니네 맘대로 하면 되는데 주간치 피드백 받아야 되는 거는 여기 수원에 대해서 수투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제일 중요하겠죠? 그걸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한다. 화요일날 수업 복습한다. 목요일, 금요일날 선택 과목 우리랑 얘기한 거대로 강의 듣고 그 부분 문제 풀어온다. 알아서 3분의 1 정도가 되도록 저희가 배분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가끔 수학을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는 그래도 와서 수업을 들어야 마음이 좀 편한데 일주일에 1번 가지고 수능 대비될까요? 하시는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일주일 내내 저희가 시킨 거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질문을 이제 좀 이따 받을 텐데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지금 과외라든지 소규모 수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랑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 됩니다. 단 중심축을 저희 수업으로 해주시는 게 그게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진단들을 받고 커다란 기준을 만들어 나간다고 보고 근데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오랫동안 함께 해온 과외 선생님이라든지 소규모 수업이라든지 거기에서도 차영진 선생님이랑 이런 수업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서 물어본다 하면 과외쌤이 아이가 질문의 각도가 달라졌다고 칭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좀 잘 합이 맞아서 굴러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하반기쯤 가면 과외나 다른 수업을 아이들이 스스로 줄이자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불안해서 연락하시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같이 병행해오던 요거를 얘가 지금 안 하겠다. 차영진 선생님 것만 하겠다. 이러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면 저는 그거 되게 좋은 신호입니다. 저희와 이 내용대로 이 기준대로 스스로 해나가고 그걸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 시험 날에는 이 친구가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시험 보는 거잖아요. 옆에서 떠먹여주는 사람 없잖아요. 시험 날에. 스스로가 생각할 힘이 충분히 생겼다라는 뜻이고요. 이 시기쯤 되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걸 아낌없이 최대한 차용진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 대비 분석 자료
충분히 다 함께 진행을 하시게 되고요. 아까 다 말씀드린 거니까 이제 뭐 진도율이나 이런 거 저희가 이렇게 관리해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이게 정말 개념으로 풀이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진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토요일 수업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이에요. 정말 혼을 다해서 수업했고요. 올해도 마지막 3주간 수능 바로 3일 전까지도 아무도 안 빠졌어요. 마지막 한 달 동안 진짜 출석률이 100%. 그게 원래 파이널 가면은 아이들이 자기 혼자 막 정리하겠다 그런 니즈가 커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업들이 출석률이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냥 시험만 보고 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저희는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 또한 좋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토요일에 수원수투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어머님들 눈빛을 보고 너무 신나가지고 오늘 수업할 뻔했어요. 근데 이게 어머님들 보면 아이들이 어떨지 이미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지금 이거는 다른 분들도 같이 궁금할 것 같다 싶으신 분은 손을 번쩍. 이건 나 혼자 궁금할 것 같다. 네네. 중계에는 왜 미적이 없어요? 이 미적반은요. 여기 대치에서도 미적반이랑 수원수투반 둘 중에 하나를 들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적반에서는 수업을 미적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수원수투를 서브로 받아오도록 하고 이 지점이 수원수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거의 같은 거입니다. 3월부터는 하프 모의고사 그리고 파이널 여기로 넘어갈 때는 수원수투 미적분에 대해서 어떤 거를 여기서 하고 어떤 거를 인강을 통해서 하고 요 정도의 차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두 개를 같이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미적을 중심으로 꼭 했으면 좋겠는 아주 상위권의 학생 중에 그리고 내신도 매우 민감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수하게 이걸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따가 따로 한번 상담을 주시면 제가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대치에서도 이걸 들으나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성향 차이다. 즐겁게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과 뭐 이런저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 다 같이 궁금하진 않을 것 같은 질문은 저한테 끝나고 해주시면 됩니다. 또 다 같이 궁금할 것 같은 거 있으신 분 없으시면 제가 오늘 시간을 많이 뺏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되는지 몰랐거든요. 너무 오늘 제가 즐겁게 신나서 설명드린 것처럼 1년간 제가 그렇게 후회 없는 선택 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이끌겠다라는 그런 파이팅으로 봐주시고요. 이쁘게 봐주시고요. 긴 시간 수업 들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간을 응원하고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